이건 이게 문달 나누는 게 중요한데 40번 실험 내용인데요. 실험 내용이 나오면 항상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실험 내용 그냥 단순히 보고 나면 너무 결과가 뻔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뻔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제 잠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는 A는 B다. 그럼 거기서 나오려면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혹은 하지만 A가 C일 때도 있다. 이런 식의 글이 구성될 거를 예상하고 글을 읽게 되는데 요새는 A는 B다. 그건 전제로 하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B에 대해서 또는 A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요. A는 B다. 그렇다면 A가 도대체 뭐길래 B라는 결과를 갖고 올까? 이렇게 흘러가든 그렇다면 B는 도대체 왜 A 때문에 이어졌을까? B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약간 뒤통수 치는 방식인데 수능 지문을 보다 보면 수능 지문입니다. 3, 4, 5월 말고 수능 지문입니다. 6, 9 수능을 수능 지문이라고 합니다. 수능 지문을 보면 이런 논리 구조가 진짜 명확하게 보입니다. 머리를 좀 쓰는 거죠. 흔한 상식적인 선이다 하면 뭐 글 해봐야 교훈적이거나 비판적인 거 이렇게 끝날 걸로 예상하잖아요. 3, 6, 6, 9 수능 이건 그런 식으로 안 흘러갑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아예 달라요. 상식적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끝나는데? A, B는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예상 못했던 무언가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단정 짓지 않고 읽으면 돼요. 단순합니다. 단정 안 짓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 추론 능력을 보는 개념이에요. 실험을 했잖아요. 왜 러프하게 실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 단정 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코드가 있겠죠. 이걸 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겠네 라고 애들이 결론을 내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결론이 틀린 건 아닌데 미세하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항상. 그래서 이거를 뭐 요약, 빈칸 뭐든 애든지 간에 이 미세하게 다른 거 단정 짓고 나면 또 기가 막히게 그 답이 있어 보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그냥 이 논리입니다. 그 논리의 끝판왕인 거죠. 자, 이거 읽고 결론은 나는 결론을 이렇게 낼 건데 이걸 완성 좀 해보지. 이거 나의 관점에 입각해서 네가 이거 읽고 네가 결론 내려는 거 아니고 이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지문에 입각해서 알고 있는 팩트를 바꾸는 거. 지문에 입각해서 내 나름대로 추론하지 말 것. 내 나름대로 상상하지 말 것. 지문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소설 같은 긴 글을 읽는 데에는 완전 상극입니다. 한 땀 한 땀 신경 써서 추론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 팩트에만 주어진 팩트, 내 상식 말고 여기 주어진 팩트, 이게 설령 틀렸어도 이거에 근거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려면 그 책 한 권을 도대체 언제 다 읽습니까? 그러다 보니 빠르게 내용 위주로 스킵 해가면서 읽는 게 보통 책 읽을 때는 정석이고 이런 글을 읽을 때는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야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야 된다면 뭐 이런 식일 거예요.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야죠. 종의 기원. 종의 기원도 아니야. 상식적으로 종의 기원 뭐 다 알잖아요. 유전자가 힘이 졸라 세다. 내 의지는 없고 유전자 파워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글이 아니겠죠. 자연선택의 신비를. 그게 무슨 신비야. 이미 리처드 도킨스에서 5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걸 신비를 밝힌다고 쓰지 않겠죠. 상식 기반으로 하되 이 작고 얇은 책이 주장하는 바는 다를 거란 말이죠. 이걸 학술지, 인문학 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총 세 가지 요 글을 읽는 방법과 신비한 잡기적인 수필, 소설, 시를 읽는 방법은 아예 달라요. 신변잡기적인 반지의 제왕과 또 뭐야 이거 드론 왕자의 게임 뭐 이런 미드 시리즈로 나왔던 원서 책을 읽는 거 해리포터 그건 거기에 무슨 엄청난 추론이 있습니까? 뻔하디 뻔한 거. 그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스피디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안 붙잡고 넘어가야 되는 이게 통상 얘기하는 원서 읽는 스타일. 근데 그 원서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죠. 그건 원서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쉬운 책 읽는 스타일이죠. 사실 원서가 아니라 동화책 읽는 스타일. 하다못해 최신 현대소설 공지영이 쓴 한강이 쓴 현대소설만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빠르게 못 읽습니다. 절대로. 쉬운 책을 빠르게 읽을 수 있었으니까 빠르게 읽었겠죠. 그걸 읽는 것도 뭣도 아무것도 아닌 행위예요.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원어민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살 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죠. 하지만 그것도 중2까지. 중3부터 슬슬 이런 인문사과 계열의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건 당장 고1, 고2, 고3 때 나오잖아요. 국어와 영어라는 과목 하에. 그러니 시험은 반지의 제왕 졸라 읽어서 알겠다 알겠는데 원서로 오 그래 유창성은 좋겠다 플러스는
100번 양보 해석을. 근데 유창성을 보는 게 아니죠. 왜? 유창성은 갤럭시 S26도 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가 뭐 두 번째 문단인 게 맞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이 책이 요 지문이 요구했던 상식적 결말이 뭘지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닐 테니까 답이. 얘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고용했죠. 참여자들은 어떤 참여자?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사형식의 수동태니까. 사형식의 수동태 체크는 할게요. 사형식의 수동태니까 목조가 주어 자리에 가는 게 수동태인데 목조가 두 개니까 목조 하나 또 남겠죠. 그 의미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의 모두하고 관용이 뭐뭐 슬 들었어요. 뭐뭐 슬 뭘? 대절이야를 이라는 목조가 나왔네요. 그럼 간접 목조가 주어 자리로 갔나 보죠. 이걸 을자를 한 번 붙임으로써 다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빨간색 문법에 용어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의미입니다. 이걸 못하면 다음은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쉬운 길이다. 다음은 없습니다. 읽어서 되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서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 읽었겠죠. 뭔 삽질이야. 그 시간에 차라리 뛰어놀다가 지문 하나 제대로 하면 끝날걸. 너무 많은 걸 돌아간 겁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성인이라는 수준의 요구하는 영어가 고작 해리포터 빠르게 읽었어요 따위가 아닌데 그 정도 경쟁력 가지고는 한국이 여기까지 못 올라왔죠. 지성. 자씨 이게 왜 빨갛다고 해서 told를 쓸 줄 아는 건 지성이 아닙니다. 이 이면에 담겨 있는 걸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대절이야를 이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순간 아 얘 아는구나. 실제로 그래요. 사용식 수동태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보이는 것만 놓고 해석을 해. 여기 뭐 기묘하게 튀어 넘어가서 아 얘 이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거라. 그러니까 빨간색 허틀어 보지 마세요. 5개 이내로 들어가는 애는요. 근데 단순 단어를 못 외우는 아이들은 없고 요게 싹 다 맞아야 5개 이내로 들어갑니다. 빨간색 이해가 돼야 채울 수 있습니다. 들었던 대처리아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사지 쿠션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참여자는 쪼개졌죠. 두 집단으로. 첫 번째 집단 쪼개다 나누다 이게 표시 나오긴 하고요. 첫 번째 집단은 장비를 썼습니다. 3분 without break. 두 번째는 80초 하고 20초 쉬고요. 이후에 afterwards 그 이후에 이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후로라는 부사가 되고요. s를 붙여버려 그 후에라는 연결 부사가 됩니다. 문단 맨 앞에 등장하는 거죠. 연결 부사. 그 후에. 이렇게 하면 이후로 전치사 또는 부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요. s가 붙어버려요. 참여자들은 요청 받았습니다. 됐죠? 수능 스타일이가 여기까지 서술한 거죠. 정확히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여기서부터가 보어죠. ask to 요청 받았습니다. to 부정사 하도록. 우선 A to B는 전부 다 오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요청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의 수준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다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인문학적 지문을 읽으면서도 이걸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참여자를 요청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그들의 메시지의 enjoyment 정도를 평가하도록. 이거는 형사정법을 의식해서 빨갛게 할게요. 뭐로? 9점? 스케일. 척도라는 말 뭐 알긴 알죠. 이렇게 척도 평가. 사람들 있죠. 3번 했던 애들은 6.5점, 9점 out of 중에서 로부터 from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몸으로부터. 요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점 중. from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be forced to 뭐만 더 강요받다 강요받아 진이죠. 20초의 휴식을 6시 동안 20초의 휴식을 받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은 이게 PPA죠. 강요받아 진 사람. 7.5점의 평가를 줬죠. 다시 쉬었더니 평가를 더 잘 준 거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럼 쉬엄쉬엄 하면 좋냐? 아니다. 일시적으로 뭐 하지만 일정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뒤집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의 패턴을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 이것도 연결부사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거 아까 뭐 두 시험 봤었는데 at first glance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직관에 반하는 반직관적인 하여튼 10월을 더 조금 맛을 받았던 집단은요 그것을 더 즐긴 거죠. 하지만 이론은 바로 대절이한데 기쁨에 있어서의 멈춤이 프리벤트 프로마이즈 우리가 뭐 하도록 막는다? 우리로 하여금 이걸 못하도록 막습니다. 너무 익숙해지는 걸 막습니다.
familiar 나오면 with 따라 나와야죠. 뭐랑 익숙해지? 이거 당위성 젖습니다. 뭐에 긍정적 경험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중간에 휴지기가 막는다고요. 핵심어는 당연히 이 단어겠죠. 이게 핵심어인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쉬면은 기쁨 정도가 높아져요. 아, 그건 알겠다. 그건 전제로 깔고, 그건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해서 무슨 결론을 도출할 거예요? 아니, 왜 enjoyment가 높아져요? familiarity를 줄인다고. 요거였잖아요. 그러므로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러므로 그것을 덜 보면서 근데 덜한 상태 형용사? 그거 보면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그죠? 의식하면서. notice. 그것을 덜 의식하면서. 이건 부사가 맞았죠. 습관화라 불리는 과정인 그것을 덜 의식하면서. 됐나요? 다시 얘의 병렬이라고 따지면 우리로 하여금 becoming 돼서 그죠? 그래서 더스를 굳이 붙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절이고 이제 저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잖아요. and가 가지고 있는 대등의 특성상. 그래서 그리는 사람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있으면 그래서 이거 왜 붙였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군더더기 표현 아닙니까? 이걸 붙인 이유는 becoming 되는 것부터 becoming 되고 그래서 덜 알아차리게 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요라는 얘는 얘 겁니다. 라는 표시가 이거예요. 자주 보이게 되면 알면 아는 만큼 보여요. And therefore, and thus 그러면요. 네, 이거 큰 무언가랑 병렬이 아니라 앞에 나온 구의 연장선입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thus는 뭐랑 어울리냐? becoming 돼서 그죠? becoming too familiar이죠. 돼서 덜 알아차리게 되는 이걸 막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빨갛게 한 것들은 다 해석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거였죠. 이것도 부사는 부사인데 연결부사라고요. 근데 이거는 문단의 연결부사고. 그러니까 콧말에 찍었죠. 이거는 접속사 바로 뒤에 나와. 이건 어려운 말은 접속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고요. 얘는 좌우지간 이 구의 연장선입니다. 이 병렬은 얘 겁니다. 이걸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니까 이건 인과의 전형적인 부사니까 원인을 찾아보시죠. 이 개념이에요. 됐나? 질문 없어요. 이거 어렵다. 사실을 말한다. 세렝게티로 5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플래시백 돌아가서 근데 그걸 보니까 동사죠. 플래시백이 그냥 순간이동하다 있죠. 백은 그냥 돌아가다. 플래시백 순간이동 해본다고 치자. 그러면 명령문답은 엔드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면 너는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치자고요. 영향을 다시 마을로 부사 많이 나오죠. 가정해보자. Let us just say 그냥 이거 수고해요. 가정해보자. 그냥 가정해보자. 대절이야. 이렇게 하죠. 코스트 제가 자주 얘기했었죠. 코스트 비용이 들게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대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을 법한 애가 오면요. 얘에게 비용이 들게 한다. 얘에게 대가가 들게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지 알 수는 없는데 알려줬어. 실제로 드는 게 뭔지. 대가, 노고, 희생, 돈, 뭐든지 될 수 있죠.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연상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알려줄 때에는 좀 특이한 경우. 너에게 2000 칼로리즈 수치죠. 칼로리들을 들게 해? 완료 경우 계속 결과 중에 들게 해 버렸다 라고 가정해보자. 끌고 와보니까는 칼로리가 2000이 빠졌네? 이렇게 완료주면 보여요. 이게 해석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이었거든요. 문법은 이제 장애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법을 몰라버리면 장애 요소가 되죠. 몰라버리면. 그게 번역을 할까요? 마침내 다 와 보니까 너에게 2000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쳐보자. 물론 신진대사적으로 설명해봐. 말해보건대. 뭐 하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갔어? To stoke. 요거 하는데. 요거 하기 위하여. 이렇게죠. To stoke trees and bring down the antelope. 하기 위해서. 이거 bring down 알죠? 부사구역은. 목적어가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네가 마을 들어왔을 때 너는 아마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는 아마 확실히 소모해야만 했을 겁니다. 최소 2000 칼로리를. 왜 지출을 소모네 섭취해야만 했을 겁니다. 왜? 너의 지출이에요. 리커버를. 안 그래 2000 칼로리 소모했는데 2000 칼로리 안 보면 죽잖아요.
몸에 있는 지방을 빼쓰고 근육을 먼저 빼쓰고 그 다음에 지방 빼쓰고 쓸 게 없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굶어 죽는다고 하죠. 대사가 떨어져서 장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굶어 죽을 때. 약한 부분이 먼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전반적으로 위장 기능이지만 막 간이 약하나 췌장이 약하나 뭐 그러면 그게 먼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굶어 죽을 때의 전반적인 통증은 일견 비스무리 하나 특정한 기저 질환이 있으면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굶어 죽어요. 뭐 당뇨병이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쇼크사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 치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사적으로만 보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신진대사적으로만 보자. 그래서 굳이 이 말을 굳이 넣은 겁니다. 굳이. 두 번째 문단. 하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대절 이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There's no guarantee that. 대절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거입니다. 근데 수거가 너무 많아지는 듯해서 파란색을 안 칠했을 뿐. 이 대절이 부적이죠. 뭐라는 보장? 너가 성공적으로 get out. 다음번에도 그 get out 내보내 get out 이 잡아내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get out이 아니라 get out of here 이렇게 get out of here. out of가 from이랑 같다. get from here라고 나가세요. 그 get이 나가다는 뜻입니다. out of here, from here 여기로 이렇게 끊는 겁니다. get out이 아니라. 그 말을 그때 설명한 적이 있고 아까 바로 앞에서 out of가 from이다 이거 설명했잖아요. 진짜 get에서 속에서 쑥 끄집어내는 거죠. 숲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걸 get out 하는 거예요. 잡아내다. 수거도 못도 아닌 건데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죠? 부사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수거로 픽스하는 경우를 구동사라고 한다고 그러죠. 뜻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look after 돌보다. look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건 구동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엄밀히 따지면 수거도 못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다음번에도 영향을 잡아낸다.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 부사가 뭐 거기까지 갔냐? The next time. 아차 이것도 부사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씨 왜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된 거죠. 부사에 부르니까. 근데 수거다. 이게 즉 이디엄이다. 즉 구동사다 하면 절대 이렇게 뒤로 못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났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 부사라는 거죠. 자, 보자. 얘를 다음번에도 잡아낼 것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네가 오직 너의 신진대사 필요량에 맞춰서가 생략된 거예요. 맞춰서 먹는다면 너는 길게 못 살 거야 라고 했죠.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 이해됐나요?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 그러니까 2000 미만으로 가면 조금 버텨도 곧 죽잖아요. 2000 썼는데 다음번에 100억 번 또 잡으러 가겠죠. 근데 그때 속에 비어있으면 좀 힘이 들겠죠. 근데 못 잡았네? 그럼 그날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죠. 방금은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잡느라 2000 썼으니까 2000을 먹었어. 됐어요? 그럼 제로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가서 못 잡아서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죽잖아.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생존 확률을 높이느냐? 단순한 얘기입니다. 2000 소모했으면 3000을 먹어야 다음번에 1000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냥을 실패해도 마이너스까지는 바로는 안 간다는 거죠. 더 지혜로면요. 2000 소모하고 6000 먹어버리면 한 사냥을 한 3일 쉬어도 되잖아요. 그 얘기죠. 어떻게 해야 6000을 먹을 수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상식적 배경 지식이 없으면 되게 복잡하게 마디마디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마디마디를 공략해버리면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This is when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게 그리고 시작하는 게 이게 다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두둥 이거잖아요. 이게 다 강조 구문 만드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건데 가정해보자. 대절이하를. 대절이하는 보장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이야. 이게 땅땅땅 계속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외워버리면 되게 좋아요. 이거 3인방만 외워도 글을 획기적으로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이 대은 뭐야? 생각돼 있지만 이 대은 뭐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뇌의 쾌락적 부분이 헤도닉인데 보살 감정을 지면 쾌락과 관련된 부분, 쾌락적 부분이 파랗게 안 했네. 이거거든요. 헤도닉이.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른 얘기긴 한데요. 남자 영웅이 히어로죠.
여자 영웅이 영어로 뭐예요? 헤로인. 마약 그거 맞습니다. 헤로인.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헤로인. 같은 단어를 써요. 헤로인. 마약에 취하게 한다. 거기서 따온 게 맞습니다. 헤더닉. 쾌락적인. 그러니까 도취케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어원은 달라요. 이거랑 히어로랑은 조금 다른 어원이긴 한데 도취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뇌의 쾌락적 영역이요. 보통 뭐 도파민, 엔도르핀. 어떤 것이냐면 이건 앞뒤에 콤마 있으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입니다. 교수법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보상의 감정을 관장하는 얘가 킥인, 작동하다. 킥인. 골 라인 안쪽으로 이게 찼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시작됐다. 작동하다. 이때가 바로 보상의 감정을 관장하고 있는 뇌의 쾌락적 부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뭐 하면서 이건 분사구문이 맞습니다. 너로 하여금 드라이브 투 몰아넣다 알죠? 몰아세우다 몰다 뒤에서 더 많이 먹도록 몰면서. 하지만 너 어떻게 get past도 어려운 수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것도 파랗게 안 했네요. get past 지나치다가 아니에요. 처리하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get past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뭘? 전사 맞네요. 이건 형용사니까 뒤 먼저 할까요? 2000칼로리의 고기 2000칼로리면요 고기 2000칼로리 햄버거 하나가 와퍼 밑에 한 4장 껴있는 거 하면 1800칼로리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 먹을 수 있는 고등학생 많지 않습니다. 되게 헤비해요. 4장 껴져 있는 게 이만한데 그건 현대문명이니까 그렇죠. 그냥 생으로 고기로 2000kcal 채우려면 되게 빡세요. 제가 비시즌 때 하루 총 먹는 칼로리가 1800kcal거든요. 하루? 그거 가지고 근육량이 한 달에 1.5에서 2kg씩 유지되거나 빠지거나 올리거나를 조절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양이에요. 2000kcal. 보통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엔 1400kcal면 충분합니다. 햇반 하나가 300입니다. kcal가. 그 2000이면 살벌한 거야 진짜. 식용유를 들이부어서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를 부피감 있는 그냥 생고기로 채웠다시피 생고기는 칼로리가 더 낮습니다. 영양이잖아. 영양. 돼지새끼도 아니고 지방도 별로 없다고요. 그걸 먹어서 그럼 되게 배가 부르겠죠. 섬유질, 근육, 근섬유가 가득 찬 걸로. 이거로 꽉 차진, 채워져서 가득 채워진, 채워져서 가득 채워진. 팩이 조밀하게 몰려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가득 채우다를 그냥 외우셔도 되고. 가득 채워진. 위의 기계적, 물리적이라고 좀 할게요. 기계적 하면 물리적 어려움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위가 차 있다고. 근데 3000을 먹어야 나갈 수 있잖아. 3000은 어떻게, 한 끼로 끝내야 돼요. 영양 방금 잡아서 우가우가 하면서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을 사람들아 잡았어 해서 다 같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몰래 앉아 이렇게 모닥불에 몰래 앉아 있어요. 그 한 끼로 끝내야 돼요. 난 3일을 굶었어. 한 끼야. 제가 최대 먹어본 게 햄버거 8개였거든요. 대학교 때. 라면 15개. 그 이상 못 먹어요. 저는 거기까지가 한계더라고요. 영양인데요. 영양.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당장 4,000원 먹어줘야 안전할 것 같아요. Your brain become more picky. 좀 더 어떻게 된다? 배가 부르니까 까다로워지겠죠. 맛없어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고만 채워라. 뷔페 갔을 때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it began to desire. 갈망하기 시작하죠. 음식들, 어떤 음식들 that are more calorically dense. 조밀한. 칼로리가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빵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다. 그래서 뷔페에서 빵을 막 먹죠. 그리고 나서 과일 들어갈 배는 또 따로. 그리고 나서 또 초콜릿은 또 들어가요. 되게 신기하게도 뇌가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래서 까다로워지면서 이 까다롭다가 갑자기 와 닿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상황 알겠죠? 배불러 죽겠으니까 내는 그만 먹자. 영양은 그만 먹자. 이제 막 누린내도 나기 시작할 거고 아까는 못 맡아. 영양이 밀집된 조밀한 걸 더 칼로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걸 먹어야겠죠. 효율적으로 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은 개수정법이요. 그것은 are gonna be foods high in free sugars and fat. 유리당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 될 거다. 유리당이라는 건요, free sugar잖아요. free. 얘는 프리하다고요. 프리하다는 건 뭐냐? 언제든 다른 애랑 붙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붙으면 어떻게 돼? 안 나오잖아. 유리지방산. 언제든 돌아다니면서 몸 안에서 붙어서 누적돼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먹었더니 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슈거인 거죠. 이런 슈거. 어떤 슈거? 이걸 정제당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정제당? 화학적으로 만들어낼수록 만들어냈다는 뭐예요? 자연 상태에 있는 걸 뽀개가지고 다시 배합하고 뽀개갖고 다시 배합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정제되어 있는 건 정제되어 있으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상. 그 free sugars, 유리지방, 유리당 이게 풍부한 음식이 되죠. What foods? 어떤 거? 디저트. 개쩔죠. 인위적으로만 아니 치즈케이크에 자연에서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다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인간의 손은 전부 다 거기 나오는 밀가루. 자연 상태에서 밀가루 절대 그냥 못 먹어. 절대로 얼마나 빡빡한데요. 못 먹어요. 그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되게 떫고요. 그걸 곱게 빻고 또 작용을 하고 또 미백을 해가지고 밀가루가 자연 생태계에서 그렇게 하얀 존재를 본 적이 있어요? 눈 말고?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밀가루가 그 색깔이에요? 약간 검티된 색깔이 섞였고 이렇게 그걸 하얗게 만들죠. 또 정제해서. 모든 게 다 디저트죠. 최고입니다. 이 디저트는요 진화적으로 남겨진 겁니다. 세렝게티의 나날들로부터의 진화적 남겨진 것 산물입니다. 너의 소위 말하는 디저트 위라는 것. 아까 뷔페할 때 과일 먹을 때는 따로 있어. 뭐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죠. 뭘? 대처리하려요. 심지어 배가 부를 때조차도 너는 여전히 갈망하는 중이라는 것을. 뭘? Right type of foods. 어떤 게 올바른 유형의 음식이냐고요? 아까 얘기한 디저트. What? To ensure.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이걸 해보세요. Maximize. 이번엔 단어를 좀 바꿨죠. Maximize. 최대화시켜요. 뭘? 칼로리 섭취량을. 매 식사마다. 그래야 기아의 시기, 흉년의 시기가 와도 버틸 거 아니에요. 뚱뚱한 놈들이 흉년기에 버텼겠죠. There was never a guarantee. 보장이 없으니까. When the next meal would arrive. 됐죠? 이렇게 됐고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상태로 alive 기억나요 이거? 짝이 없으면 근데 live, alive 이렇게 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로 시작하는 요소는 꼭 보어 자리에만 쓰인다. 근데 말이 그렇지 alive랑 live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anew, new 이런 것도 있는데 요새 그런 거 안 다루니까 몰라도 돼요. alive 이렇게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alive랑 live만 보어 자리에만 쓰인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live는 형용사를 꾸미는 데만 쓰인다. live music. alive music 안 되잖아. regular, feast, famine, cycle. 보통의 feast, 축제 알죠? festival, feast 막 처먹는 거. famine, 기근, 기야. 요건 모를 수가 있나? 요런 cycle, 흉년과 흉년.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때. 겨울에는 배고프고 봄까지 버텨야 되고 여름엔 개고생하고 가을에 배가 터진다. 이런 거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cycle. Has become toxic. 우리들에게는 이 독소가 됐죠. 독이 됐죠. 지금의 뭐 이걸 빗대서 feast famine인데 옛날에는 feast environment죠. 축제. 언제? 오늘은 이마트 세일, 내일은 롯데마트 세일, 모레는 코스트코 세일. 이렇게 되버려 축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요새처럼 칼로리를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없죠. 돈이 없어도 당분만 들어가도 몸을 사는데 사실 뭐 한 달에 제가 시즌 때 몸 줄일 때 그때 해보니까 12만 원 갖고 살았더라고요. 햇반 하루에 햇반 2개 반이랑 닭가슴살 3덩어리면 되거든요. 그럼 한 38kg까지 빼요. 근육 손실은 없이. 그게 이제 대회 준비하기 직전인데 계산해봤더니 12만 원 썼더라고요 한 달에. 그거밖에 안 먹으니까. 김치도 먹으면 안 돼요. 김치 먹으면 이제 염분 체내에서 나트륨 칼륨 수치가 달라지면서 몸이 쫙 하고 물을 흡수해갖고 몽글몽글한 몸이 돼요. 빼짝 거라 지방 하나도 없는데 수분이 가득 차서 누르면 푹 들어가요. 그럼 몽글몽글해서 점수를 못 받죠. 데피니션이야. 뭐 그냥 김 2장, 햇반을 4등분 딱 갈라서 한 입, 네입. 닭가슴살 한 덩어리 끝. 이렇게 3끼, 그건 2끼. 막판에는 햇반 한 그릇, 200g 탄수. 이걸로 이틀. 그러고 딱 무대에 올라가고 거의 반 기아 상태. 올라가기 직전에는 폭발적으로 짠 걸 먹습니다. 미국 애들은 포테토칩 먹고요. 올라가기 한 30분 전. 한국 애들은 된장찌개 같은 거 먹습니다. 올라가기 한 2시간 전. 그러면 몸 좀 짜잖아요. 수분을 엄청 흡수하거든요. 그때 수분을 흡수하면 2시간, 3시간 이내는 그 근육이 다 쭉 빨아들여서 이렇게 보이시면요. 선수들 이제 프로 선수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욱 하고 커져요. 그 순간 대기실에서 펌핑할 때 천천히 이게 커져요. 물 한 4리터 먹거든요. 췌장이 안 좋아지죠. 당연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체급별로 하니까 60kg, 62kg, 64kg, 66kg, 80kg, 90kg 무제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개차량 끝나고 묵 하고 수분을 올리면 물 한 4리터 먹으면 2.5kg 부피가 쫙 커져 보이는 그 상태로 올라가서 거기서 실수했다. 그 막판까지 실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장벽이 되게 맛있는데 막판에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화장실만 소변으로 다 나오는 거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췌장 상태상
뭔가 몸 평상시에 뭐 안 좋았던 거죠. 술 많이 처먹어서 몸 상태. 그럼 반응이 안 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햇반만 하더라도 초고칼로리의 흡수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니 살을 안 찌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돼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영양분을 어떻게 비축한다. 비축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뭐 현대사회의 문제, 지방, 축적, 비만의 시대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흘러갔는데 글이 그렇게 안 끝났습니다. 이런 그런 문제가 읽고 나면 주제가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주제가 뭡니까? 이 글의 주제가. 응? 디저트를 왜 세렝게티에서 디저트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디저트를 왜 먹게 되었는가는 아니죠. 보기로 나오면 틀리기 딱 좋을 거예요. 왜 먹게 됐는가 하면은 사실 그건 세렝게티에서 그래서 영양을 먹고 원주민들끼리 자 이거라도 하면서 이제 페레로 초콜릿을 이제 하나씩 나눠먹고 이렇게 해야 왜 먹게 되었는가인데 기원은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디저트는 프랑스 왕족한테서부터 처먹다 이제 더 고급스럽게 응축된 걸 처먹으려고 시작된 거. 주제가 뭐죠? 비슷하죠. 뇌가 고농축 에너지원을 원하게 된 효율성 때문이 아니었죠. 이유가 뭔데요? 배가 부름에도 비축하기 위해서라고. 이게 반전. 살기 위해서 마라토너들이 에너지장 짜먹으면서 뛰는 게 아니라고요. 고농축이어야 배가 부를 때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고농축. 배가 부름에도 에너지를 더 채울 수 있기 위해서 개발된 상식과 반하잖아요. 아니, 에너지원을 충분하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지게 먹고도 조금 더 먹을 수 있기 위해서 뇌는 이렇게 진화한 거야. 약간 비틀어진다고. 이걸 어감으로 전달하기가 되게 힘든데 약간 상식에 위배돼요. 정말 약간. 그리고 고기를 되게 절묘하게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맞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대의 인재상으로. 잘 외우는 게 인재가 아니잖아요. 방금 외웠던 거 잘 정리해봐. 말 잘하는 게 인재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인재. 전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수능 시스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항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을 때 아직 평준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상향 평준화든 하향 평준화든 비슷하게 흘러갔으면 좋은데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지역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많은 권한을 줘버리면서 본격적인 불균형의 시대가 된 거죠. 그게 문제죠. 수능 문제 자체는 굉장히 정교하고 인재상이 걸맞아요. 다시 보십시오.